자, 오늘 자바 스크립트에서 이 객체 선언 쪽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OM이라고 하는 이 도움, 그다음에 BOM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 뭐 조금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DO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 없이 이 그 클래스라네. 예, 그 객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BOM이라고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브라우저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다 이제 그 다룰 수가 없겠죠. 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그 구글 크롬을 쓴다면 구글 크롬에서 제공해주는 이 객체 형태가 좀 다르고 또 만약에 파이어폭스다라면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주로 이제 그 우리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쪽에는 이 DOM이라고 하는 도움까지만 하는 게 보통 이 그 얘기들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BOM 조금 달아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이 그 보통 자바 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볼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스프링 얘기 할 수 있으면 좀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선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이걸 세 종류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코어 객체라고 하는 게 있죠. 코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 객체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하나 이거를 클래스로 정의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실체 상황에 있는 걸 갖다가 오브젝트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쓴다. 왜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언어가 완벽하게 이제 그 컴파일해서 쓸어가는 언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내장해서 사용하는 그 연동해서 쓰는 언어다 보니까 이 클래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열을 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본 타입이 아니라 어레이는 이 하나의 객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날짜가 많이 사용되겠죠.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이 뭐 요일이라든지 언제 설정됐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관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자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스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을 다루기 위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이제 코어 객체라고 얘기하고 이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객체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했죠. 사용자 정의 또는 사용자 선언 객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두 개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용자 정의 객체 위주로 일단 코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도움이라고 해서 이걸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건 이미 써봤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를 쓰긴 썼는데 뭐라는 거 얘기는 안 했고 하여튼 그때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낯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약자로 이 DO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DOM에 해당되는 거 여기도 오브젝트라고 들어갔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DOM 객체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많이들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하나 이 그 P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태그가 있었죠. 또는 DIB라고 하는 태그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태그인데 이 태그당 다 뭐가 만들어졌냐면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 이게 객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HTML 그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텍스트 파일 형태로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다 뭘로 바뀌냐면 그 객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이 객체가 다 뭐냐면 DOM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걸로 실행되죠. 그래서 객체에 이 여기에 변경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객체 이 뭐 변경 등이 여기서 가능하다. 이제 오늘 해보겠지만 그래서 글씨를 좀 색깔을 바꿔보기도 한데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글씨 크기 이 크기 변동도 가능하겠죠.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DOM이라고 하는 도움 제그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브라우저라고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위주로 이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걸 맞춰 가지고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여기 브라우저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뭐 다른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 맞춰서 나오는 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다라고 하는 제가 갖다가 BOM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또 다시 객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옴 객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뤄보게 되는데 이 여기 이를 다루게 되면 뭐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윈도우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뭐 제 그 윈도우에 윈도우 또 내비게이터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여기에 이 우리가 저장했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이제 적용돼 좀 스크린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 여기에 좀 종속돼 있다 브라우저에 종속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크게 다루기가 곤란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를 뭐를 가지고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이벤트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했을 때.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그 마우스 가지고 뭐 다루고 뭐 할 때 보게 되면 이 애플릿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썼어요. 자바 애플릿 같은 걸로 모양을 잡아주고 뭐 하는 걸 썼는데 이제는 이 HTML5라고 하는 데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되다 보니까 이벤트 처리라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캔버스라고 하는 이 그 우리 이제 도화지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 기능들 다 추가해 가지고 점점 이 HTML5의 기능이나 아니면 애플릿의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한 덩어리로 점점 소프트웨어가 커졌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다루는 부분들까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저 이거 아직 채점을 못했으니까 자꾸 궁금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빨리 채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객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쪽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설계도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들어가죠. 이런 설계도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설계도대로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재료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재료가 뭐냐면 메모리다 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 이만큼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ew라고 하는 말을 보통 저희 그 키워드 가지고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설계도인데 설계도에도 저희 그 처음에 어떤 기본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5층짜리 아파트를 질 것인지 14층짜리를 질 것인지 뭐 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계도에 여기다 잡혔을 때 보통 쓰는 것이 뭐냐면 설계도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생성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날짜라고 하는 데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주는데 마치 이거 데이트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함수처럼 생겼는데 함수가 아니라 이런 거를 생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초기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 2024년 10월 28일이다. 그러면 10월 28일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0월 28일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이거는 실제 작을 다른 얘기를 그냥 이 변수명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다를 적에는 보게 되면 변수명의 어떤 이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변수명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객체명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오늘 날짜로 들어가는 변수명에 해당되는 건데 변수라고 안 그러고 이거는 하나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메모리 공간을 받아 가지고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객체. 그리고 투데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다라고 하는 거죠. 변수라고 하지 말고 객체라고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다 보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나는 선언해서 쓸 적에 여기다가 넷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고 VAR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 그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게 넷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넷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키워드를 쓰고 새로운 저희 객체명 또는 변수명을 선언하게 돼 있죠. 여기는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초기 값에 해당되는 것들은 생성자라고 하는 걸로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형태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이 잡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 새로운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today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쓰는데 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라고 하는 이 모습 여기 다시 말해 설계도에 해당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설계도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하죠. 일단 여기는 동작을 기술하는 부분이 있다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동작을 기술하려면 뭐뭐뭐뭐가 있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한 동작. 그럼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자동차 움직여야 되니까 타이어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 그 의장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의장 도구들 또는 장치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변수들이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이름을 똑같이 쓰게 되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그러죠. 괜히 한글로 말을 해도 되는데 문자 쓴다든지 영어를 섞어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저도 여기다 영어를 좀 섞어 썼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척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변수 대신에 다른 이름을 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언어는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을 좀 바꿔버린 거죠. 그럼 이름을 바꾸면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베리에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필드라고 불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토타입 이제 그 프로퍼티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이거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이건 다 말장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동작을 기술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동작을 기술하는 거니까 함수죠. 이거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라. 이거는 하나의 동작이죠. 예를 들어서 함수 동작이 아니라 자동차 시동을 켰더니 자동차가 시동에 걸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갑자기 뭐 저희 그 다른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펑션이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 펑션 또는 프로시저라고 부르니까 멋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얘기로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객체 지향 언어는 다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도 아주 오래전에 다 있던 얘기죠. 그래서 이걸 abstract data type이라고 얘기해서 추상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기엔 더 저희가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능을 갖다가 저희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거 기능을 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쓸 기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도트 연산자를 이용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이쪽 왼쪽에는 변수명 또는 제 변수가 아니라면 객체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myString이라고 하는 객체명을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리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이만큼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만큼 무조건 재료라고 하는 걸로 새로 만들어 달라는데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떤 모습의 그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여기가 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걸로 재료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때는 여기다가 hi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로 초기값을 써서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거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산출해 보자. 다시 말해서 두 글자죠. 두 글자를 산출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다시 말해서 클래스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는데 클래스보다 조금 더 이제 이 기능을 좀 축소했다라고 하는 감을 잡기 위한 거 전혀 다르지는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이 기능들이 여러 개 있더라 해죠. 여기에 이 보니까 my 뭐 변수명 있죠. str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간에 해당되는 걸 얼마 b라고 하는 건 얼마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길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는 부분이 있더라 했죠. 랭스. 그래서 랭스를 산출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합치는 것도 있죠. 컨캐터네이션. 컨캐시라고 쓸게요. 이렇게.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메소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프로퍼티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얘기한 거죠. 뭐 변수들의 집합 C++ 그냥 변수들이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myString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냐 이거냐 하는데 요 중에 이 길이라는 걸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length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도치 연산자를 쓴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그것만 알고 이제 이용하면 되겠다. 자, 랭스가 이제 함수가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마치 이제 하나의 프로퍼티처럼 나온 거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코어 이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코어 객체에 대해서 좀 다뤄볼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이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사용자가 선언한 객체 또는 사용자가 만든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클래스의 형태를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걸 쓰고 있어요. new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고 이 뒤에 보니까 문자열의 경우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해 생성자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쓴다 했죠. 그리고 가로. 그래서 생성자인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 그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냐면 그냥 객체인데 이 객체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의 그냥 공간만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빈 하나의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빈 객체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에다가 스트링이면 스트링, 배열에 해당되는 어레이면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가 2차원 어레이인지 3차원 어레이인지에 해당한 것까지 다 결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할 거고 이러이러한 함수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동작할 메소드를 갖다가 그 여기다가 추가해 준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new object라고 하는 이런 제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빈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꿔 놓는 방법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프로토타입을 처음부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 방식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하나의 객체 만드는 거에 대한 걸 보죠. 자, 먼저 객체 중에 하나를 뭐라 하냐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생성해 보자.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은행에서의 잔고 또는 이제 계좌에 해당되는 걸로 보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이런 객체 형태를 보게 되면 일단 이 객체의 이 사용자는 누군지 이 다시 말해서 오너는 누군지 이 계좌의 소유자는 누군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이름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계좌 번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좌 번호를 코드라고만 쓸게요. 물론 비밀번호도 들어가겠지만 패스워드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계좌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잔고 밸런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퍼티라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수가 이 이렇게 계좌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인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장을 내 돈을 갖다가 입금하기도 해야 되겠죠. 입금, 디파짓. 자, 이런 기능들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때로는 돈을 갖다가 인출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더 있겠지만 잔고 조회도 있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 두 개에 해당되는 하나의 함수 형태가 들어갔는데 이런 걸 갖다가 메소드라고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첫 번째 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내 나름대로의 객체 어카운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뉴 오브젝트 이 함수 또는 이제 그 생성자 또는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첫 번째 이 빈 객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니까 첫 번째 어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명 여기선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객체명이라고 부른다 이제 오브젝트 네임.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이름만 설정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공간 배정, 다시 말해 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탄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하나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뉴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만드는데 어떤 거가 써도 좋다라고 하는 공용에 해당되는 이제 그 제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도록 쪼개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어카운트.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를 갖다가 골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트 연산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오너라고 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오너는 홍길동이다라고 합니다. 홍길동의 계좌번호는 1, 2, 3, 4라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돈이 1,000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적에 그럼 오너에다가는 사람 이름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저기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그냥 빈 공간에 요거 하나가 이제 잘라져서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요거 하나만. 뒤에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코드 계좌에 해당되는 번호, 계좌 번호 여기 1, 2, 3, 4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다음에 초기 값, 초기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면 현재 1,000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초기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초기화라고 하는 거죠. 초기 과정을 넣어서 이 아무것도 없던 커다란 하나의 이제 빈 칸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세 칸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만든다 하죠.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 딥파짓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에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지금까지 써왔죠. 그래서 그리고 함수 딥파짓. 여기 가로운데 여기에 얼마를 갖다가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거 여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쓴다면 입금할 거니까 보통 쓸 때 정수 뭐 이렇게 쓰겠지만 여기는 그런 타입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그래서 얼마만큼 입금할 돈을 매개 변수로 받자. 그러면 원래 있던 잔고 1,000원이죠. 여기 1,000원. 이 1,000원에다가 여기에 들어온 것만큼 더 추가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겠지만 밸런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이걸 좀 축약해서 쓰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 그 어셈블리 언어로 바꿨을 때 속도가 조금 빠른 걸로 이 그 번역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여기에 이 객체 안에 있는 밸런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꼭 이제 혼동이 안 될 때만 이걸 쓰는데 디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요거는 이 나 자신을 나타낸다. 현재 객체를 나타낸다. 를 나타낼 때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의 값이 들어간 거를 디파짓해서 들어가는 추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상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이제 동작하고 난 다음에 어카운트 꼭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메소드를 갖다가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동작은 이렇게 되고 추가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다 작성하게 되면 드디어 요만한 거를 갖다가 하나 더 메소드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 해서 두 번째는 function withdraw라고 하는 인출해 주는 것까지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new objec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 그 완벽한 게 제 그 자바스크립트와 HTML5하고 연동해서 이 작성한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만 낱개로 써놓으면 아 이게 뭔지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HTML5라고 하는 거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지금 한 거예요. 헤드 예, 캐릭터 타입 이렇게 된 것까지 지금까지 쭉 썼고 타이틀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new object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스크립트 하나, 자바스크립트 부분 하나 넣. 자,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함수, 펑션 그리고 디파짓 아까 매개 변수로 money라고 썼었죠.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객체가 뭔지 애매모호하니까 그때는 요걸 지금 쓰고 있는 객체다라고 하는 걸로 디스라고 하는 걸 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밸런스라고 하는 잔고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니? 자, 물론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디스 점 밸런스 플러스 뭐니? 이렇게. 그래서 하나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인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더 쓴다면 인출 얼마를 갖다 인출할 것인지 뭐니 자 이번은 돈을 찾아가는 거니까 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이퀄 축약형으로 쓴다면 여기 찾을 만큼의 금액 그리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걸 찾을 걸 리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빠졌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 추가해 주자. 그런데 이 어떤 객체명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어카운트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메소드의 일반적인 경우만 썼으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자, 요줄에 맞춰서 쓸게요. 요줄에 맞춰서 어카운트 물론 렛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쓰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니까 여기에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연산자, 뉴 연산자를 쓴다 그러죠. 그다음에 그 뒤에다는 생성자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걸 프로퍼티 생성자 또는 그냥 프로퍼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오브젝트. 그래서 일반적인 객체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객체를 특수한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 줘야죠.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좌라고 하는 거 정보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그 중에 하나가 계좌 정보에는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자를 홍길동이라고 잡아주겠다. 네, 두 번째, 이 홍길동의 이 그 계좌의 계좌번호, 그걸 코드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계좌에 들어간 금액, 자, 여기까지는 다음 뭐가 되냐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정이 되죠. 어카운트라고 하는 객체에 프로퍼티들이 설정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들, 메소드에 대한 것들이 정의만 돼 있지, 그걸 갖다가 각자는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디파짓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런 기능들을 강제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파짓. 그 다음에 어카운트라는 객체에다가 이 객체에서 withdraw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함수 기능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 설정을 하자. 그리고 헤드에 해당되는 것도 음, 이렇게 해서 헤드까지 일단. 자, 그 다음엔 바디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이 객체에 해당된 걸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죠. 이 바디 부분은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에서의 그 연산해 주는 걸 쓰려고 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쓰게 돼 있어요.
다큐멘트라고. 그리고 출력할 거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객체고 이 도트 연산자가 들어간 객체. 여기다가 따옴표 냈으면 그 따옴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카운트 거의 계좌. 그리고 그 계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출력하고 싶으면 다큐멘트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되죠. 근데 그 출력하는 거는 write 또는 write ln이라고 하는 걸 쓴다. 이번에 객체 뒤에다가 뭐를 쓸 거냐 하면 이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객체 명은 뭐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객체 다시 말해서 이 통장 번호 같은 계좌 번호에 대한 거. 첫 번째 이 소유자는 누군지에 대한 거 오너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하나만 더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소유자 홍길동이 나올 테고 그리고 나서 쉼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연속해서. 코드까지만 적을게요. 코드 적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1, 2, 3, 4 여기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다가 뭐 이제 그 밸런스까지 해서 잔고가 얼마인지까지 다 적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 다음 줄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BR 그러면 다음 줄로 내려가죠. 브레이크.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돈을 더 추가하려고 하죠. 그러면 카운트. 이제는 이제 그 추가한 값만 이제 그뭐 출력할 것이 아니라 입금만 할 거니까 디파짓. 예를 들어서 10,000원 입금하겠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출력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력하기면 되겠죠. document write. 자, 입금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쓴다는 얘기고 어카운트. 물론 여기다가 밸런스만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더하기. 이 정도만 쓸게요. 그리고 이거하고 짝을 이뤄서 엔드 스크립트. 그리고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바디. 엔드 바디. 마지막 이 부분 HTML하고 짝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슬래시 HTML 이렇게. 자,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게 설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 object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나눠드린 자료 보게 되면 버전 1, 2 뭐 해가지고 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해 주는 거 있는데 이 그거는 제가 두 번째 방법이든 첫 번째 방법이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예, 나중에 프로그램 남들이 짠 거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 오브젝트를 쓰는 거 방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방식보다는 지금 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하나의 이제 그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로부터 만들 때 쓰는 방식이 지금 하는 이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거 갖다가 프로토타입 생성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보통 이제 그 다른 언어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그냥 이제 그 하나의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클래스 키워드 대신에 프로토타입 대신에 여기도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뭘 쓰냐면 함수를 작성한다. 다른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원에서는 뭘 쓰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C++나 자바나 뭐 다른 데 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명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고 프로토타입 네임을 갖다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들 봤듯이 여기다가 이름, 오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코드,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을 수 있듯이 하나의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죠. 그걸 아규먼트라고. 저렇게 정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언어에서처럼 객체지향 언어에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는데 굳이 다른 이름을 정해가지고 쓴 거죠. 뭐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통일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걸 쓰고 요 공간에 보통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만든다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뭘 쓰는 거냐? 변수 선언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굳이 꼭 이 얘기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변수 선언 부분하고 거의 일치된다. 변수나 상수나 뭐 이런 것들. 다 그걸 통틀어서 프로퍼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어카운트에서 보게 되면 잔고가 얼마인지 디파짓 하기 위해서 어, 입금하는 거, 출금하는 거, 이런 메소드라. 이렇게 설계하는 걸로 이 그 구성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모습의 걸 갖다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설계도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설계도 부분이죠. 설계도에 대한 구성이에요. 이 설계도대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제품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는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고 그 주기억 장치에 재료를 다시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이 n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그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좌에 대한 정보 가지고 하는 그 클래스를 나만의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뉴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하나의 클래스 형태 정의하듯이 함수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다 써보는 것이 훨씬 더 제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니까 처음부터 다 써보도록 할게요. 프로토타입만 쓸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어카운트라는 객체를 만들 거니까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이제 그 새로운 하나의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한 하나의 이 태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쓰고 이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객체 설계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문자로 프로포, 프로토타입의 이름을 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 그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언더라인이나 대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어를 쓸 적에는 다시 대문자로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 간에 저희 그 소통을 좀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어카운트 하나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는 누군지 어카운트 다시 말해 계좌명 그 계좌명은 누구 건지 소유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계좌 번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잔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걸 매개 변수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오너라고 하는 이라는 매개변수 아기먼트 1에 대한 거. 그다음에 코드에 해당되는 거, 계좌 번호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잔고에 해당되는 거. 저는 여기 매개변수에 해당되는 것들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너라고 하는 이름에 걸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이 오너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하는 하나의 이제 이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 변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변수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객체 또는 그 뭐 클래스라고 해야 되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기 위한 거. 이거하고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라고. 아마 C++ 할 때도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를 받은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프로퍼티에 집어넣기 위한 거. 그래서 현재 프로토타입의 이 코드에다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좀 이름을 달리 쓰게 된다면 뭐 이렇게 디스니 구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이 똑같은 이름을 썼으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메소드들에 대한 거를 결정해 보자. 이 메소드에 대한 거 디파짓. 자, 그래서 메소드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문법상으로 여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펑션. 그래서 펑션 안에 펑션. 보통 다른 경우는 여기는 클래스, 여기는 그냥 하나의 메소드 이름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구분이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 뭐니? 그러면 돈을 갖다가 입금한 거니까 돈이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 요거 값이 추가되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프로퍼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객체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면 돼요. 메소드 하나가 입금하기 위한 메소드 하나, 그 다음에 출금하기 위한 메소드 하나. 그래서 출금하기 위한 거는 얼마를 출금할 것인지, 출금할 금액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잔고가 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이퀄 그리고 머니. 자, 그 다음에 이 연 가로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로서 하나의 프로토타입 또는 이제 클래스 형태의 좀 작은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여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스크립트. 그 다음에 요거와 짝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만들죠. 근데 나머지 바디 부분에 있고 이걸 짝을 이루는 바디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간 건 아까 뉴 오브젝트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다 이제. 오브젝트 그 예에서 와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HTML, and HTML 이렇게만. 이렇게 하는 걸로 설계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핵심되는 건데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 이건 문법의 모습이니까 그냥 따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보통 뭐 그 C++ 같은 경우는 컴파일에 에러가 나면 아 어디가 에러 났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이건 하다 보게 되면 물론 도구들이 좋은 도구들은 여기에 오류가 났다라고 알려주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메모장 같은 거 가지고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잘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 문법 형태만 잘 따라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10분쯤 쉬었다가 1시 10분이죠. 1시 10분에 DOM이라고 하는 다큐 오브젝트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